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 평택에서 30년 넘게 피부과 병원에서 일해온 피부과 전문의 김성기입니다.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도 아직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마이크 앞에 이렇게 앉았네요.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정말 말로만 들었던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던 날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 접수를 받고 있었어요.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피부과에도 자주 오시거든요. 그날도 11시 진료 예약이 있었는데 접수 창구에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어르신 진료 받으시려고요? 예, 예약했어요. 김윤정이에요. 그분이 신분증을 내미셨는데 1943년생 80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도저히 80세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리 봐도 40대 중반, 아무리 늦게 잡아도 50대 초반이었어요. 주름이요? 거의 없었고요. 검버섯, 기미, 거친 결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얼굴빛은 밝고 윤기가 났고 눈가에는 생기가 가득했죠. 게다가 눈썹도 자연스럽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톤이 균일했어요. 저는 놀란 마음으로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이거 정말 보셔야 할 것 같아요. 80세라고 하시는데 진짜 피부가 저보다 더 좋아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원장님도 곧바로 진료실로 들어오시더니 얼굴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윤정 할머니, 경북 상주에서 사셨고 서울로 올라온 지는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 돌아가셨고 두 아들은 각각 부산과 수원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진료실에서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할머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시술을 받으셨거나 특별한 화장품을 쓰신 건가요? 하고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할머님은 깔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무서워서 주사도 잘 못 맞아요. 병원도 잘 안 오는데 무슨 시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피부를 유지하신 건가요? 정말 말씀 안 해주시면 서운할 정도로 감탄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선생님,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2가지 섞어서 하루에 10분씩만 얼굴에 올리고 있었어요. 4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졌어요. 순간 저도 원장님도 입이 딱 벌어졌어요. 마트에서 파는 거 2가지? 그걸 40년 동안 꾸준히만 했다고요? 우린 아무리 피부에 좋다는 걸 발라도 한 달만 지나면 귀찮아서 그만두기 일쑤잖아요. 근데 이 할머님은 40년을 하루도 안 빼고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그 재료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에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하고 진짜 꿀이요. 딱 그거 2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 간호사로서 수많은 피부 질환도 보고 좋다는 화장품도 다 써봤어요. 올리브유나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건 들어봤지만 그게 단순히 섞어서 바르는 것만으로 80세에 40대 피부가 가능하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눈앞에서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도 저도 그리고 나중엔 환자분들도 전부 김윤정 할머니 레시피를 궁금해 하셨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피부는 타고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켜내는 거였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피부가 가능했겠구나. 할머니는 거울을 자주 본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잘 지냈니?
하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아세요? 80세의 여성이 매일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얼굴을 손끝으로 다독이며 그 하루를 기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매일 밤 올리브유와 꿀을 섞어 얼굴에 발라요. 할머님의 그 맑은 얼굴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단지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얼굴에는 정성과 꾸준함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숫자마저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오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윤정 할머니는 1943년생 경북 상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이야 어디든 차 타고 금방이지만 그때만 해도 물 깃는 데만 하루가 다 갔던 시절이었죠. 할머니가 처음 얼굴의 변화를 느낀 건 20살 즈음이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동네에서 예쁘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볼 쪽에 작은 점 하나가 생겨 있었답니다. 처음엔 그냥 사마귀인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은 더 커졌고 양쪽 볼에 어둡고 퍼지는 기미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말, 그 시절엔 지금처럼 피부과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잖아요. 그저 동네 약국에 가서 하얘진다는 연고를 사다가 발랐는데 피부가 따갑고 빨갛게 달아오르기만 했대요. 할머니는 그때 그 연고에 뭔가가 잘못 들어 있었다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걸 바르고 나서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 그때부터 거울을 잘 안 보게 됐지. 그게 시작이었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에 치이고 시댁 식구 챙기느라 스스로를 들여다볼 틈이 없던 시절, 그저 아침에 세수만 대충 하고 얼굴에 무언가 바르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미는 짙어지고 점은 늘어나고 얼굴은 칙칙해지고, 여러분도 혹시 거울을 마주하기 싫었던 순간 있으셨나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화장대 위에 수건을 덮어두고 살았어요.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와서 스스로를 자꾸 미워하게 되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도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아이들과 사진 찍자 해도 늘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20년을 보내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 셋 키우고 병원에서 일하고 밤 12시에 들어와 부은 얼굴을 보고는 아, 나 진짜 늙었구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땐 거울이 원망스러웠고 화장하는 게 숨기기 위한 가면 같았어요. 그러니 김윤정 할머니의 20년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절절히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나 자신을 아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살던 어느 날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1983년 할머니 나이 40세.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셨대요. 도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 산속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죠. 거기서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래요. 그분은 처음 보는 김윤정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이구야, 이렇게 고운 얼굴을 왜 이렇게 망쳐놨어? 그 말에 솔직히 화가 났다고 하셨어요. 왜 남의 얼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싶은 마음도 들었대요. 그런데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방법으로 평생 관리했어. 내가 알려줄게.
당신도 다시 웃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할머니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그때 그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김윤정 할머니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때 김윤정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시골 할머니가 알려준 비법을 듣게 됐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할머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아직도 거울 덮고 계신 분 계시나요? 괜찮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 그 거울을 다시 열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 어떤 나이에서도 새로운 피부,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김윤정 할머니도 그랬으니까요. 거울을 천으로 덮고 살 만큼 스스로를 외면했던 김윤정 할머니. 그분이 40세가 되던 해, 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바꿔놓을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아주 우연처럼 찾아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죠.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기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1983년 6월, 할머니는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갔어요. 논과 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시골길에서 하얀 고무신을 신은 7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났대요. 머리는 단정한 쪽진 머리,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반질반질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또렷했대요. 그분이 김윤정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다가오시더랍니다. 어이구야, 이쁜 얼굴을 어째 이렇게 놔뒀너? 얼굴이 숨을 못 쉬고 있구만. 그 말에 처음엔 당황했죠. 하지만 그 할머니는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게. 우리 엄마가 알려주신 거라 50년 넘게 해왔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 그리고 그분이 할머니의 손에 작은 유리병 2개를 쥐어주셨대요. 첫 번째 병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마트만 가도 쉽게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 시골에서 올리브 오일을 쓴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이거 얼굴에 발라. 기름 같지만 절대 끈적이지 않아. 내가 한평생 써봤어. 김윤정 할머니는 놀랐대요. 기름을 얼굴에 바르라니 이거 여드름 나는 거 아냐? 당시엔 기름은 피부에 나쁘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 얼굴을 보니 도저히 반박할 수 없었대요. 피부가 마치 삶은 달걀처럼 탱탱했어요. 그분이 70대였는데도요. 그날 밤 김윤정 할머니는 망설이며 손바닥에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얼굴에 발랐대요. 정말 신기했어요. 끈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피부가 쫀쫀하고 매끄러운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대요. 20년 만에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본 거였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한 가지 아쉬움이 생겼어요. 피부결은 좋아졌는데 김이나 점 같은 색소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2번째 병을 내주셨대요. 맞다, 내가 중요한 걸 빼먹었지. 이게 빠지면 안 되지. 그 병 안에는 진짜 천연 꿀이 들어 있었어요. 직접 키운 벌에서 채취한 꿀이라 색이 진했고 향도 강했대요. 올리브 오일과 이 꿀을 2대1 비율로 섞어서 밤에 얼굴에 바르고 15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닦아. 매일은 말고 격일로 한 번씩. 처음엔 일주일만 해봐. 그럼 무조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2가지 재료를 작은 종지에 덜어 숟가락으로 섞었어요. 색이 약간 탁해지고
꿀 특유의 끈끈함이 돌았지만 손가락으로 얼굴에 바를 때는 굉장히 부드러웠대요.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살살 문지르듯 펴 발라주고 15분 동안 기다렸죠.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오랜만에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15분 후 물을 받아 부드럽게 씻어냈을 때 피부가 마치 한 겹 벗겨진 것처럼 촉촉하고 말랑했대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일주일 후부터 시작됐어요. 검은 점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고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2주 후 딸이 말했대요. 엄마, 얼굴에 무슨 화장품 써? 왜 이렇게 환해졌어? 한 달 후 김윤정 할머니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과 함께 시장 나들이를 갔다가 길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딸이 장난처럼 엄마, 한번 찍어보자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거부감이 안 들었대요. 찍고 나서 사진을 보니 어딘가 달라진 자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이 레시피를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머니는 유전이 좋았나 보다, 특별한 체질 아니었을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시골 여성이셨어요. 피부과 한번 가본 적 없고 비싼 화장품도 써본 적 없고 오히려 피부 트러블로 20년을 괴로워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단 2가지 재료로 40년을 지켜낸 거예요. 오로지 꾸준함과 믿음으로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내 나이에 뭘 하고 포기하려는 분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김윤정 할머니는 40세에 시작하셨고 80세에 40대 피부를 갖게 되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껏 관리했기 때문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2가지 재료의 황금 비율, 그리고 계절, 나이,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준비 되셨나요? 김윤정 할머니가 40년 동안 변함없이 써온 피부 관리 레시피를 드디어 자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비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무나 단순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부터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40년 동안 한결같이 피부를 지켜낸 힘이 숨어 있었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이에요. 할머니는 오일 선택에 딱 한 가지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올리브 오일이 있지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첫 압착으로 짜낸 오일이라 가장 순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얘야, 올리브 오일도 얼굴에 쓰는 건 가장 순하고 냄새가 안 나는 거 써야 해. 실제로 할머니는 향이 강한 오일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기름 냄새가 나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은 꿀이에요. 꿀은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항균 작용으로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꿀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마트에 파는 꿀 중에는 물엿이나 시럽이 섞인 가짜 꿀도 많거든요. 그런 건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끈적이기만 하고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쓰셨던 꿀은 벌꿀 100%라고 적힌 국산 꿀이었어요. 자식이 농사 지을 때 한 통 사다 주면 1년 내내 그거 하나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올리브 오일과 꿀의 섞는 비율입니다. 김윤정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일은 피부를 감싸주는 보호막이고 꿀은 그 안에서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셈이야. 이 둘이 만나면 피부가 숨을 쉬게 돼. 비율은 올리브 오일 2대 꿀 1, 즉
오일 2큰술에 꿀 1큰술입니다. 종이컵을 기준으로 한다면 올리브 오일 3분의 2컵, 꿀 3분의 1컵 작은 용기에 담아서 한 번 만들면 일주일 분량으로 쓸 수 있어요. 냉장 보관보다는 서늘하고 햇빛 안 드는 곳에 두세요. 이 혼합물은 냉장고에 넣으면 굳거나 분리될 수 있거든요. 레시피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효과가 떨어져요.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밤 세안 후 물기 닦은 얼굴에 바르기. 마른 얼굴이어야 흡수가 잘 돼요. 손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바르기. 특히 기미, 주름, 잡티 부위는 2-3회 덧바르세요. 15분 동안 두고 편하게 앉아 있기. 절대 문지르거나 만지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구기.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타월로 톡톡 두드려 물기 제거 후 다른 화장품 없이 그대로 자기.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는 게 핵심. 이 레시피를 보고 나면 에이, 그걸 매번 언제 해? 내가 그런 꾸준함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그저 정성과 시간을 조금 들이는 거예요. 단 15분. 격일로 15분이면 됩니다. TV 보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그저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피부도, 표정도,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까지요. 처음 한 달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느낌의 변화가 컸다고 해요. 매일 밤 얼굴을 손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며 할머니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얼굴을 이렇게 오래 만져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줬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얼굴에서 당기던 느낌이 사라지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기 시작했대요. 예전엔 세수만 해도 따갑고 땡겼는데 이제는 물 세안만으로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2달이 지나던 무렵 먼저 변화를 알아챈 건 딸이었어요. 엄마, 얼굴에 뭐 발랐어? 뭔가 환해졌어. 화장했어? 김윤정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죠. 화장은커녕 화장대에 수건 덮어두고 살던 분이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기뻤대요. 자신의 얼굴이 누군가의 눈에 좋아 보인다는 느낌. 그게 20년 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스스로도 점점 자신감이 생겼대요. 장 보러 갈 때 립스틱 하나쯤 바르게 되고 사진 찍자고 하면 슬며시 앞줄에 서게 되었다고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3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말 저녁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날이었대요. 둘째 사위 생일이라 간단한 파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거실 조명이 밝게 켜졌고 김윤정 할머니는 준비해둔 립밤을 살짝 바르고 앉아 있었죠. 그때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 한마디를 꺼냈다고 해요.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무슨 약이라도 먹었나? 그 말에 다들 웃었고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고 해요. 사실은요, 그 말 듣고 잠들기 전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대요. 20년 전부터 남편 앞에선 고개를 잘 들지 못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새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바쁘게 살았지만 점점 초췌해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만 했었죠. 그런 자신에게 예뻐졌다도 아니고 좋아졌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가슴에 박혔다고 하셨어요. 그 무렵부터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은 이렇게 물으셨대요. 어머, 윤정씨, 피부 어디 가서 관리받았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시장 통닭집 아주머니는 며느리가 보약이라도 지어줬나봐. 얼굴에 광이 나네, 광이.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대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좋은 기름하고 꿀 좀 바른 거예요. 내가 내 얼굴 다시 돌봐주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웃분들이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을에선 김윤정표 꿀오일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김윤정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얼굴만 달라진 줄 알았는데 마음도 달라졌더라고요.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표정을 연습하고 눈가 주름을 따라 미소를 지어보게 되고 이 모든 게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실제로 피부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트러블이 생기고 우울하면 탄력도 떨어지죠.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를 가꾸고 사랑하면 얼굴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할머니의 진짜 말씀이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화장대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고 거울 앞에서는 한숨만 나왔던 김윤정 할머니. 그분은 이제 매일 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에게 말을 건네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윤정씨. 피부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자존감의 거울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얼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표현이 바로 피부관리입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주 3회 꿀오일 마사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심지어 며느리와 손녀까지 이 루틴을 따라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3개월 뒤의 나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올해가 끝나기 전 완전히 달라진 거울 속 얼굴을 만나실 수 있어요. 김윤정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평범하고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꼭 닮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 밤마다 바르던 그 정성이 20년의 상처를 치유한 거예요. 김 원장님, 저는 지성 피부인데 올리브 오일을 써도 괜찮을까요? 여름에 바르면 너무 번들거리지 않을까요? 건조한 겨울엔 좀 더 진하게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타입별 그리고 계절별로 어떻게 비율을 조절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효과가 좋은지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피부 관리는요, 자신의 피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나누면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이렇게 나뉘는데요.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건성 또는 복합성 피부를 가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고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김윤정 할머니가 사용하신 기본 비율은 올리브 오일 2대 꿀 1,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살짝 조절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계절마다 온도, 습도, 자외선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피부도 그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봄 피부 전환기, 트러블 주의, 황사와 꽃가루로 모공이 쉽게 막히는 시기예요. 이때는 바르기 전 녹차 우린 물로 세안 후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있어요. 오일은 평소보다 0.5 비율 줄이기, 땀과 피지, 유분 조절,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면서 오일이 잘 떠서 번들거리기 쉬워요. 오일보다 꿀을 더 넣는 비율 1대1이 적절합니다. 바른 후 차가운 물로 마무리 세안을 추천드려요. 팩 후엔 수분크림보단 알로에, 겔이나 미스트로 마무리. 여름철에는 낮에는 사용 금지. 밤 전용으로만 사용하세요. 가을 재생의 계절, 탄력 관리. 피부 재생력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오일과 꿀을 기본 비율 2대1로 사용하면서 밤 시간대 20분 이상 유지해도 좋아요. 가벼운 손가락 지압 마사지를 병행하면 효과가 2배. 겨울 보습력 최우선. 건조한 바람, 난방에 의한 수분 증발이 심한 계절이에요.
오일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려 유분 보호막을 강화해 주세요. 꿀도 함께 늘려 2대 1.5 정도로 농도를 높여도 좋습니다. 세안 후 반드시 젖은 타월로 마무리해 수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정확한 비율도 꾸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김윤정 할머니가 피부를 되찾은 건 하루 이틀 기적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은 작은 루틴의 힘이었어요. 그러니 비율에 너무 얽매이기보다 오늘도 바르고 내일도 바르고 나를 위해 15분 앉아있는 습관, 그게 피부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귀찮은데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비율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땐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의 레시피, 사용시간, 세안 후 느낌, 다음날 아침 피부 상태. 그걸 일주일만 기록하면 나만의 황금 레시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나이를 속일 수는 없지만 얼굴에선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오늘은 그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를 되찾아줄 아주 특별한 방법, 손 마사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내 손끝으로 내 얼굴을 돌보는 습관이에요. 바로 3분이면 됩니다. 하루 단 3분, 거울 앞에서 따뜻한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져 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이 감소하면서 피부는 점점 처지고 눈가 입가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때 필요한 건 피부를 자극해서 순환을 돕고 근육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자극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부는 표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얼굴 근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표정도 예전보다 덜 짓고 웃는 횟수도 줄어들면 얼굴도 함께 굳어갑니다. 그 근육을 내 손가락으로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3분 마사지예요. 마사지 전엔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청결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엔 오일, 꿀 레시피를 얇게 얼굴에 펴 바른 후 마사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일이 없을 땐 보습크림이나 가벼운 로션만으로도 가능해요. 단 마른 손으로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가니 항상 촉촉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총 소요 시간은 약 3분입니다. 1분차 눈과 미간 풀기, 양 손가락 2개, 검지, 중지를 이용해 미간 사이를 10초간 누르며 천천히 호흡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손끝으로 미간에서 눈썹 방향으로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좌우 5회씩 반복. 눈 아래 눈물고랑을 따라 손끝으로 툭툭툭 두드리듯 가볍게 자극해 주세요. 눈가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2분차 팔자주름 입가 리프팅. 입꼬리 옆주름 부분에 양 손가락으로 니은자 모양을 만들고 살짝 눌러 위로 당기며 유지합니다. 10초. 입가에서 광대 방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3회 문지르기. 부드럽게 손끝에 힘을 빼고 진행해 주세요. 볼 중앙에서 귀 방향으로 손바닥 옆면을 이용해 쓸어 올리기. 이 동작은 볼살을 위로 끌어올려 탄력을 줍니다. 3분차 턱선 목 라인 정리. 턱끝 중앙에 두 손가락을 모은 후 귀 아래까지 턱선을 따라 쓸어 올립니다. 좌우 3회씩 귀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목선을 따라 손날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노폐물 림프 순환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 전체로 얼굴을 감싸고 30초간 그대로 유지하며 호흡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일주일 실천 루틴. 월, 수, 금 저녁 오일팩 후 마사지. 화, 목 크림 바르며 간단하게 마무리 마사지. 토요일 눈가 집중 마사지. 일요일 휴식 또는 반신욕.
목 마사지. 이렇게 계획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분 루틴이 단지 주름만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피부를 만지는 손끝에서 마음까지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요. 김윤정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할 때마다 내 손끝이 내 얼굴을 다시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 건 피부의 탄력만이 아니죠. 자신감, 웃음, 표정, 그 모든 걸 되찾아주는 게 바로 이 3분의 마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는 아주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비싼 미용기기도 고가의 레이저도 아닌 따뜻한 손 한 쌍이에요. 거울 앞에 앉아 하루 3분 조용히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세요. 눈가의 주름도 입가의 그림자도 내 손끝 하나하나에서 조금씩 밝아지고 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꿀과 오일 레시피, 손 마사지 루틴, 계절별 관리법까지 참 많이 배워오셨죠? 그런데요, 진짜 피부를 바꾸는 힘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바르는 것만 바꾼다고 해서 피부가 거울처럼 맑아지진 않아요. 피부는 내 몸의 상태, 감정의 파동, 삶의 리듬까지 모두 담고 있는 거울이거든요. 오늘은 이 거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식사, 수면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3번 피부에 약을 먹이고 있어요. 음식은 곧 피부의 영양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흡수력과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한 식사가 필요해요. 피부를 위한 5대 식재료, 토마토, 천연 자외선 차단제, 하루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연어, 콜라겐 생성, 피부 탄력에 최고입니다. 호두, 오메가3 지방산으로 피부 장벽 강화, 하루 3알, 브로콜리, 피부 염증 억제, 트러블 감소, 살짝 데쳐서 드세요. 검은콩, 식물성 에스트로겐, 탄력 유지에 도움, 두유도 좋아요. 피해야 할 식품,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당류, 튀김이나 가공육, 이런 음식은 피부 속 염증을 높이고 기름기와 색소 침착을 유발해요. 피부는 위장에서 시작된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입에 넣는 것이 곧 거울 앞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돼요. 밤 10시에서 2시는 콜라겐과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만 피부 재생력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새벽 1시에 잠들고 이른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 하루 종일 피부가 칙칙한 채로 지내는 분들 많죠. 그럴수록 얼굴 혈색이 어두워지고 피부 속 노폐물 순환도 느려집니다. 피부 수면 루틴 제한, 오후 9시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 30분 조명 낮추기, 휴대폰 멀리 두기, 오후 10시 침대에 눕기, 오전 6시에서 7시 자연스레, 기상 8시간 수면보다 10시 전 취침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피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물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피부가 푸석하고 칙칙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만성 탈수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요. 하지만 피부 속 진피층은 수분을 먹고 살아가는 조직이에요. 하루 물 권장량, 체중 곱하기 30ml, 예를 들어 60kg 라면 1.8리터입니다. 물 마시는 시간표 추천, 기상 직후 한 잔 몸 해독, 장운동 오전 10시 한 잔 피부 각질 예방, 점심 30분 전 한 잔 소화 준비, 오후 3시 한 잔 노폐물 순환, 저녁 2시간 전 한 잔 부종 방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탈수 유발,
조금씩 자주가 정답입니다. 꿀팁, 물에 레몬 몇 방울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보세요. 피부에도 좋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피부를 위한 식사, 수면, 수분 습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매일매일 내 삶의 리듬을 나를 위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바꾸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나를 돌본다는 감각, 그 자체가 이미 치유이고 회복이고 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여러분의 얼굴뿐 아니라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따라오셨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한 적 있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에겐 매일 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얼굴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위에 햇살 같은 미소가 번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환하게 웃어요. 감사합니다.